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팔봉쌤은 지금 인고서원에 와 있습니다. 인고서원은 영천시 인고면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는 바로 김문수 전 장관님의 생가와 5분 거리에 있는 서원입니다. 여기는 조선전기 정몽주님을 그리기 위한 그런 사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를 그분의 어떤 명성, 그분의 충정 이런 걸 기리기 위한 지은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황강릭 하는 곳에는 5분 거리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태어나신 그런 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바로 그런 생가에 다녀왔고요. 오늘은 5분 거리에 있는 인고면 서원에 지금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요. 일단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또한 나라의 운명이고 하늘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분 정도 나와 8분에서 또 4분, 4분에서 2분 함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것은 그것 또한 하늘의 운명이고요. 향후 1년 전만 돌이켜 보시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생각도 못했고 또 대통령의 또 지지율 또 자체도 아예 매스컴에 올라오지도 않은 그런 분이죠. 향후 이제 겨우 한두 달 전에 김문수라는 이름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가 팔공쌤이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가 압니다 생각 얘기를 했고요. 지지율은 그때는 전혀 대통령 반열에 어떤 지지율 조사에 나오지 않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김문수 장관님은 30%까지 오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고 한 60% 이상 나오고 김문수 장관님이 한 30% 나올 때부터 아시다시피 모든 지지율에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지율이 나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때 어떤 작은 다른 어떤 곳에서 보니까 김문수 장관님하고 이재명하고 1대1로 이렇게 가상 대결을 하니까 김문수 장관님이 이기는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거더라고. 그 이후로 전체 이제는 지지율을 다 입틀막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요번에도 MBC라든가 갤럽에서는 한동훈이하고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3등으로 이렇게 늘 나오셨죠. 그렇지만 막상 이 표를 깨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김문수 장관님이 바로 1위로 나왔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역선택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저기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만만할까요? 김문수 장관이 만만할까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만만하다고 봅니다. 왜? 그분은 지금 아직 정치 어떤 경력에서는 아직 검증을 받지 못한 그런 분이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님은 노동운동가부터 민주화 운동까지 전설이라는 거죠. 전설 유시민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심상정도 존경하는 사람이고 옛날에 가장 또 알아주던 저 노동계에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도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노동계의 전설이고 민주환경의 전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 유시민이 인정할 정도고요. 그죠? 심상정이 인정하는 그런 노동의 대가지 않습니까? 전설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은 속속들이 전부 검증을 다 받아왔는 거죠. 받아왔는데 지금 물론 한국 총리는 어떤 검증 어떤 정치 계통 말고 만약에 어떤 관료로서는 50년 동안 이쪽 저쪽 총리를 다 하셨고 권한 대행을 다 하셨고요. 그런 만큼 검증을 받아왔지만 정치판은 또 관료하고는 좀 다른 계통이 많이 있죠. 정치는 완전히 개판이라 이래 보면요. 여기는 그냥 점잖은 소판이나 되겠죠. 그래서 정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늑비공 같은 늑비공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식시장과 똑같은 거죠. 내일 주식시장이 이재명이 주가가 올릴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 관련 주가가 올릴지 한덕수 주가가 올릴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돈의 행방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판은 그런 거죠. 향후 1년 전만 해도 김문수 장관님이 대통령 후보로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번에도 두 상권씨가 권영세, 권성동이는 아마 김문수 장관이 안 되리라고 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들은 지금 내각제를 해서 조기 대선을 늘 얘기했는 자들이고요. 또 내각제 스탠스를 갖고 있으면 내각제하고 맞는 사람은 바로 한덕수 총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놓고 지원은 못하겠지만 은근히 한 총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총리는 지금 여기서 경쟁에 들어오지를 않고 바깥에서 지금 야전 사령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검증도 안 받은 상태고, 그런데 저쪽 공격할 거는 한국 총리가 더 많은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김문수 장관님은 틀어도 문제날 게 없다는 거죠. 겨우 그러면 옛날에 119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것도 프레임인데요. 119를 전화해서 당연히 물은 게 뭡니까? 이 공무원들은 그죠, 간등 성명은 돼야 되죠. 저는 뭡니까 119 누구 지금 간직 사병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자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무슨 갑질했는 비슷하게 이렇게 얼마나 틀 게 없으면 그런 걸 틀겠습니까? 당연히 도지사 같으면은 뭡니까 119가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지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점검이 필요한데 내가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하니까 반말을 했는 것도 도지사니까 누구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그지 않습니까? 그자가 잘못되는 거 젊은 사람이 당연히 간등 성명을 보내도 저는 오늘 누구 당직사는 누구입니다. 이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와전식에서 저쪽에 선동을 했는 거죠. 민주당의 아들이 제대로 뭡니까 얼마 틀 게 없으면 그거랑 틀겠습니까? 김문수 장관은 너무 자기들보다 청년 결백하죠. 노동운동보다 저보다 더 많이 했죠. 또 민주화 항쟁도 저보다 많이 자기들은 명함도 못 내미죠. 그런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모여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야전 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을 갖다 대버리면 저자들 다 170명 다 보태도 김문수 장관은 한 분이다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전투력이 있는 사람을 이 두상권 씨는 잘못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상권 씨는 기름장어처럼 미끌미끌하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만 지금 그거는 태평성대 때는요 한두수 총리 같은 분이 참으로 맞습니다. 아주 관로주의고 아주 평온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맡아도 되는 그런 태평성대는 그게 맞는데요. 지금은 난세죠. 난세고 건국 일척의 대한민국이랍니다. 이럴 때는 오로지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야전 사령관 싸워본 사람이 이렇게 제가 옆전에 방송에 이런 얘기했죠. 한국 총리는 국방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료적이면은 이분은 그냥 별에게 이제 최전방에 싸우는 사원꾼 이런 어떤 냄새가 나는 거죠. 지금은 사원꾼이 필요한 거죠. 막가파식의 그 민주당을 상대하기에는 아직 이분은 정치판에서는 한 번도 그런 공격을 받아보지는 않고 그렇게 싸워본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아스팔트 위에서부터 뼛속까지 전투를 해본 사람이라는 거죠. 전투도 해본 사람이 해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런 게 많이 있죠.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도 하던 사람이 하고 강의도 해본 사람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중에도 이런 계통이 있습니다. 책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지필만 잘하죠. 지필만 잘하는 사람은요, 사실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옛날 사람 생년월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먼저 사주라도 운명을 한번 얘기하라면요, 하나도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책은 잘 씁니다. 또 그 다음에 강단파가 있습니다. 강단파는 강의는 잘하는데요, 실제 사람을 운명을 바라면은 보면은 쩔쩔맵니다. 그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옛날에 사람들은 지금 70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생년월이 다 옳지 않고요. 몇 시에 태어나냐면 제가 소주 끓일 때 소주를 4시 끓일 5시 끓일 수도 있고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소주 끓일 때가 다르죠. 또 어떤 분들은 닭 울 때 태어났대요. 이놈의 닭이 말 안 듣는 닭도 있고 말 잘 듣는 닭도 있고요. 어떤 닭은 2시에 울기도 어떤 닭은 다 6시에 울잖아요. 이런 닭이 그만큼 이게 사람의 일생이나 사람의 운명은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맞히기에는 강단파, 그 강단에는 강이 많은 사람이죠. 그걸 맞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나라의 운세라든가 이 나라의 대통령 운세 이런 걸 하려면 수십 번의 단계를 더 뛰어넘어야 그분들을 예견할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지주를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강단에서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사람이 실적 사주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비기냐면 여기는 지금까지 강단파, 그냥 학구파 이런 어떤 관료의 냄새가 나죠. 이걸 이제 널공이라 하셔서 늘 공무원했던 분 이런 분 그죠? 또 그다음 미 대사와 대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먼저 바깥으로 미국 통이지 않습니까? 그럼 관료 통상이라든가 미국 관세라든가 이런 것을 외세죠. 외세를 외치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뭡니까? 이 국힘당 안에서도 배신자가 많잖아요. 안철수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자를 또 다 상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끌미끌한 건영세, 건성대 이런 자도 상대해야 되고요. 그것도 따르는 무리를 상대해야 되고요. 민주당을 상대해야 되고 이재명을 상대해야 되고
이재명과 민주당 또 다릅니다. 예. 민주당 안에도 민주가 있고요. 민주가 아니는 사람이 대부리죠. 그건 이제 민주 지금 사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꼬봉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 지금 민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옛날에 이제 DJ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민주파, 그게 서른하고 지금 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뭡니까? 문재인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자 다 숙청에 시켜버렸잖아요. 지금은 이재명이 사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상대해야 되고, 이 안에 또 국힘당 안에 또 뭡니까? 미끌만한 미끌 장어들 이 두 사람 권영세, 권성동 상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안철수 간보는 간철수,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배신자, 이런 사람을 다 상대하기에는 한동훈 총리는 아직까지 그런데 검증을 받아본지 못했고, 그런데 김우 장관님 뭡니까? 스파르타 우에서 뭐 별의별 짓을 이분은 뭡니까? 지상전, 공정전, 생물학전, 지하벙커전, 뭡니까? 잠수함전 안 겪어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권영세, 권성동이가 김문수 장관님을 말랑말랑하게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 세가 없다는 거죠. 김문수 기회란 게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기회는 들어봤죠. 10몇 명이 원에 뭡니까? 탄핵할 때 달려간 인간들,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 김예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배현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들, 그다음 간철수, 이런 자들 또 배신자죠. 이 배신자들 상대로 또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다 쫓아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미끌 장어 이런 또 권영세, 권성동이 이런 자들, 그냥 내각제 운운하는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 내각제를 하면서 그때 또 뭐 숟가락 좀 얹으려고 지금 뭡니까? 뒤에서 바람 잡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한덕수가 되기를, 한덕 총리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덕 총리는 사실은 뭐 이거 국힘당 안에 미리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냥 추대했는 거, 추대를 하면서 점잖게 그냥 뭡니까? 다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뭡니까? 반기문 꼴 난다. 반기문은 검증 안 받아봤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지지율이 그때 21%막 나오는데 실제 전투에 나가니까 일주일 만에 보따리 사쁘지 않습니까? 한덕 총리도 그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벌써 뭡니까? 공격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님의 뭐 어머니급이다. 그 한덕 총리 이제 그 부인을 계속 뭐 사잡아서 지금 무당적으로 구스로 몰고 있잖아요. 근데 저자들은 기든 아니든 한번 모르기 시작하면 끝없이 물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또 전라도에서 뭐 고향을 옮겼니 뭐 이런 거 한번 치익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아니면 이 우파들은 안 하는데요. 좌파들은요, 기든 아니든 계속 끝까지 그것을, 우리 김건희 여사님 괴롭힌 거 보십시오. 그건 2년 몇 개월 동안 매사 구스로 몰아붙이고요, 무소 몰아붙이고 뭡니까? 진금법사 어쩌고 저쩌고 몰아붙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은 이거 아닌 줄 알아도 계속 선동을 하고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공작할 게 많은데 설란정 여사님, 김문수 장관님 털어도 털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재물도 가진 게 없죠. 청년 결박하게 살아왔죠. 노동운동가로서 그냥 뭐 자타가 공개하는 전설이죠. 그다음 민주항쟁 전설이죠. 까먹어도 살아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별이라 그러죠. 훈장이라 그럽니다. 이 자들은 그런 역사도 없어요. 그냥 체류탄 던지고 미 영사관 뛰어넘고 뭐 자범들 이 자들은요. 그런데 김우 장관은 실제 뭡니까? 실제 대학생들 중에서도 우상이란,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김문수를 과연 아느냐 뭐 이런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노회찬이죠. 노회찬 이름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돌아가신 분, 그분이 너희들이 정말 과연 김문수를 아느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노회찬 씨도 굉장히 알아주는 운동가잖아요. 너가 민주당 보고 너가 과연 김문수를 아느냐 할 정도로 존경했다는 겁니다. 심상정이 존경하고 유시민까지 존경했는 분이 바로 김문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건씨가 미끌 장어들이 지금 김문수 장관을 만만하게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스탠스는 모든 뭡니까? 당규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모든 당권은 후보인들 다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뭡니까? 지명을 할 수 있고 사무총장을 바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동희 의원을 사무총장을 바꿨는데 임명을 했는데 이 두 건씨가 따라주지 않고 해서 잡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건씨가 항상 뭡니까? 저들이 그래도 뭐 원내 대표고 어쩌고 저쩌고 비대위원장 해서 그러나 모든 당권의 당심은 바로 대통령 후보로 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 때문에 결국 저는
국힘당을 망치고 있다. 두 근시가 다 말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힘을 김문수 장관한테 실어줘야만이 그 힘이 뭡니까? 발휘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한덕총리는 바깥에서 해를 모으고요. 안에서 국힘당 안에서 뭐 거구를 하든 어쩌든 뭐 단단한 어떤 뭡니까? 이 보수 우파의 우두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재명을 양쪽에서 제가 상거리로 모을 수 있는 거죠. 그 김문수 장관님은 상거리 여기서 아니면 우리 우파들의 우두머리가 확 다 몰고 나가고요. 여기는 중도 어떤 전라도 표를 좀 갖고 오는 이런 세를 단일 규합해서 이재명의 목을 딱 졸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자범을 한번 양쪽에 이가질하는 게 두 건시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아닌가. 저는 참 그래서 두 건시를 정말 뭡니까 차라리 출당을 시켜버리고 김문수 장관이 거기 안에 당의 힘도 다 가져와서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 난세에서는요 미끌미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을 원치를 않습니다. 오로지 전투력이 있고 세가 확실하고 색깔이 분명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은 항상 꼿꼿 김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생 자체가 스토리가 서사시고 한편에 뭡니까 한편에 소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에 뭐 그분 자체가 문화자는 게 여기 정몽주 인 것이죠, 그죠? 조선정의 오죽하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사당을 쏘아주겠습니까? 서원을.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 그 자체가 역사라는 거죠. 그분이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바로 경주시 영천시입니다. 영천시 인고면 인고서원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황강리라는 곳은 5분 거리에 바로 김문수 장관님이 태어난 바로 그런 곳이고요. 같은 동네라 보면 되죠.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인고서원에서 오늘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